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31년차 의학박사 박혜성. 11년차 성우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지금 대한민국 난리가 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이요 0.7이라고 해요. 위기의 나라 저희가 살려야겠죠.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I want you 브리스면 부부관계라고 써주셨어요. 읽어볼게요. 네. 짧아요. 초등학생 6학년 남자아이 그리고 부부가 같이 잡니다. 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무서워한다는 이유입니다. 외아들인데요. 혼자 스스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한 부부관계를 2,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전 더 하고 싶어도 와이프가 싫어합니다. 남성분이시네요. 아들이 같이 자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텔이라도 가자고 하면은 그것도 시큰둥해합니다. 저는 그럼 아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아이도 또 저를 위해서는 분리수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면은 독립심을 키워주니까요. 네, 와이프는 무반응,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느낌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부부관계를 해야 되니까. 진짜 제가 뭔 죄를 지었을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 저랑 와이프 공유해볼까 합니다. 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면은 사춘기 아니에요? 분리수면 진작했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네. 오호. 전문가들은 분리수면의 시기를 6개월 이전이거나 혹은 3세경으로 추천을 하는데 애를 혼자 재우는 것에 대한 의견은 지금까지는 논쟁 중이에요. 근데 선생님 6개월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서양에서는 70% 이상이 어렸을 때 네. 부모와 함께 수면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6개월 아이의 80%, 네. 한 세 때 1세 네. 때 70%가 부모와 함께 수면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그래야죠. 네. 근데 이제 신생아는 낮과 밤의 개념이 없고 네. 수유를 자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 함께 자는 게 좋죠. 근데 이때 필연적으로 부부관계가 어쩔 수 없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특히 갓난아기라고 할 수 있는 생후 3개월 미만의 아이는 혼자 재우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시기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네. 갑자기 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되도록 같은 공간에서 자는 것이 권장되는데 이때도 같은 공간이긴 하지만 한 침대 한 이불이 아니라 다른 분리된 침구에서 자는 것을 권해요. 근데 이렇게 오랜 공동 수면으로 부부 생활, 그러니까 부부의 성생활이 뜸해졌을 때 네. 부부관계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혼한 남녀 4명 중에 3명이 이혼 전에 각방을 쓴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해요. 그렇죠?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질 그쵸. 수밖에 없어요. 장기화되면 섹스리스가 되고 네. 쇼윈도 부부를 거쳐서 이혼 단계에 다다를 위험이 커지죠. 이게 잠깐 떨어진 건 괜찮은데 멀리 떨어져 장기화되거나 당연한 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든 부부의 경우는 분리수면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나이 때는 분리수면이 부부의 성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리수면이 부부의 성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 네. 오히려 분리수면을 해서 부부관계가 개선되고, 왜냐하면 계속 코를 골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푹 잤을 경우 오히려 새벽에 이렇게 컨디션이 좋으니까. 새벽에 가서 성생활도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짜증이 덜 나니까 성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부부관계 하기 싫으신 분이 쓴 논문 같은데. 그리고 이제 평소에 밤 10시가 넘어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올빼미족인데 애기랑 같이 자야 되는데 본인 막 불 켜고 있고 책 넘기고 있고 그러면 애기나 파트너의 수면에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분리수면이 권장되고 있죠. 예상이네요. 저는 오늘 일률적으로 선생님께서 분리수면은 하면 안 된다. 분리수면은 하는데 부부끼리는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럼요 선생님 말 나온 김에 이 공동수면, 분리수면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분리수면의 장점은 네. 수면의 질이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덜 피곤하니까 몸이 훨씬 건강에 좋고. 네. 짜증이 안 나죠. 그렇죠. 코골이를 하거나 자꾸 뒤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수면 방해가 되는데 그때 줄어들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에게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생활을 잘 즐길 수가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나 관계 개선에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이제 잡버릇이 안 좋은 동의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부부가 수면 이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수면 이혼이요? 수면할 동안 이혼한다. 네. 근데 이런 선택이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랫동안 분리수면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그 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성관계를 요구하면 이제 피하게 되잖아요. 남성분들께서?
여자들이? 네. 그래서 그럴 수 부부관계가 있겠어요. 악화되고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네. 잘 조절하면서 가야겠죠. 맞습니다. 이 사연에서는요, 그 남편만 분리수면과 성관계의 빈도에 대해서 불만감을 좀 나타내고 계세요.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일단은 각방을 쓰는 이유가 숙면이 가장 커요. 네. 그다음에 서로의 성생활을 존중할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들 아침에 쑥 들어오잖아. 여자는 싫은데. 네. 그리고 부부라고 해서 꼭 같이 잘 필요가 없어서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잠자는 시간이 다를 때 네. 코를 골거나 잠꼬대를 하거나 이를 갈거나 자꾸 움직이거나 이러면 수면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러면 화가 나죠. 불면증이나 뭐 수면 무호흡증이나 만성 통증 같은 문제가 있어서 네. 따로 자는 것이 편하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각자의 휴식 공간하고 개인 시간. 네. 예를 들어 나는 늦게까지 텔레비를 보고 싶고 난 늦게까지 책을 보고 싶다. 뭐 이럴 때. 네.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아침에 어떤 사람 새벽에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 밤 늦게 나가는 사람,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생활 패턴이 다를 때, 네. 이때는 각방을 쓰는 것도 편리할 수도 있죠. 아. 각방 사용 만족도가 남자가 64.3%, 여자가 72.9%로 이거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평균 70%는 만족하는데 그 중에 여자가 더 만족도가 높죠. 아, 그러네요. 네, 다시 사연자의 문제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출생 후에 엄마 아빠와 원활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엄마를 향한 아이의 관심이나 집착이 점점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6개월 이전에는 따로 재우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같이 자라. 네네네. 문제는 6개월이 지나잖아요. 네. 그럼 애한테 분리불안이 생겨요. 애기가 절대 엄마랑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분리수면 쉽지 않아요. 사연의 경우처럼 부부가 아이와의 분리수면 문제로 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그쵸. 애가 깰까봐. 네, 그러면은 불안해서.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각방을 쓰기로 한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네.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정기적으로 네. 시간을 보내고 뭐 모텔을 가든 아니면 애가 없는 시간에 애를 누구한테 봐달라고 하고 같이 지내든 이렇게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하는 게 좋죠. 배우자에게 미리 예약제를 걸어 놓아야 되는 거겠네요. 네네네네. 그러신 분들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선생님. 출산 후에 3년 가까이 성생활이 없었던 어떤 부부가 밤중에 이제 수유 때문에 각방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대화도 안 되고 스킨십도 안 되고 부부관계 빈도도나 강도도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애정도가 떨어졌다. 냉랭해졌죠. 네. 근데 이제 애가 좀 크고 나서 방은 이제 합쳤어요. 네. 애는 이제 분리하고. 네네네. 그랬더니 대화랑 스킨십이랑 부부관계가 순서대로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방 쓰는 것이 부부한테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경우 방금 같은 경우는 정말 아름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끊어지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잠자리 분리 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애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고 자신감을 형성해 주는 게 좋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레고나 네. 뭐 취미 활동 같이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애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간단한 선택지들을 줘서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 뭐 시리얼 먹을래, 밥 먹을래, 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해외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따로 자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가정에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심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대처가 어려우면은 그 뭐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실은 병원 진료가 필요하죠. 네네.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그러면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면 애를 키우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야겠죠. 상담 받으면 반드시 효과는 있을 거고요. 네. 상담이 필요한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나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그 받더라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남편이 만약에 바람이 나버리면 그다음에 되게 해결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런 기미가 좀 보이면은 그냥 나들이 차 병원을 한번 내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꼭 심각해야지만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섹스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오늘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구독, 좋아요 박아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